네, 안녕하세요. 오승희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마 거상, 브로우 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 거상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마를 당겨 올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의 영문명은 브로우 리프트입니다. 자, 브로우라는 건 눈썹이죠. 그래서 결국 눈썹을 끌어올리다 라는 뜻이고, 이 눈썹을 끌어올린다는 뜻은 결국 이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눈썹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이 이마 거상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간을 많이 쓰시거나 이렇게 미간을 많이 쓰시거나 해서 이 미간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으시잖아요. 이 이마 거상은 어떻게 보면 브로우 리프트 수술을 하면서 이 눈썹 안쪽에 있는 이 미간 근육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마를 거상한다라고 하면 눈썹을 거상하고 미간 근육을 컨트롤해 준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눈썹이 우리가 처져 있을 경우에는 결국 뭐다? 이마 거상이란 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이마 거상술에 제가 오늘 장단점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에 대한 수술은 이마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마를 거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이마를 거상하면서 이마를 함께 축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크게 세 가지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마 거상 수술은 뭐냐? 브로우 리프트. 결국 눈썹을 어떻게 올린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인터넷이나 혹은 뭐 신문 기사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 화를 내는 표정을 딱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짧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졸라맨이라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해서 걔를 보면 항상 뭔가 불만에 차 있고 이런 표정이죠. 그게 왜 그러냐?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눈썹과 눈 사이가 또 너무 멀면 사람이 멍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썹과 눈 사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인상이 강해 보이고 좀 더 환한 표정이 된다. 그래서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눈썹을 올려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늘린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지나가면서 누구나 어떻게 되죠? 눈썹은 처진다. 그래서 보통 이마 거상 수술은 50대 60대 분들한테 좀 더 리코멘드 되는 수술인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눈썹 자체가 처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콧잔등에 주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주름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마 거상 수술은 우리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쫙 절개해서 크라니얼 서저리처럼 쫙 이렇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흉터가 많이 남는 그런 수술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시경을 이용합니다. 자,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통 이 그림처럼 한 3군데에서 5군데, 물론 이거는 원장님들마다의 이제 수술 방법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3군데에서 5군데. 저 같은 경우는 5군데인데요. 이 5군데를 이 모낭 안쪽에 절개를 해서 한 1.5cm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스트라이커나 뭐 이런 클라리온이나 이런 내시경 장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굉장히 적겠죠. 자, 내시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보통 박리를 하는 부위가 이 눈썹 아래쪽 부위, 위쪽 부위 이 정도까지 다 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주죠. 눈썹 요 아래쪽 정도까지 피부를 한번 든 다음에 위쪽에서 딱 고정을 시키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피부를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뭔가 고정이 되는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엔도타인이라는 물질을 많이 씁니다. 엔도타인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마와 모발선 바로 그 경계 정도, M자 부분의 가장 위쪽 부분 정도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뼈에 구멍을 살짝 내서 엔도타인을 끼고, 그럼 그 엔도타인이 약간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약간 가시가 이렇게 쫙쫙쫙 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었다가 그 엔도타인의 가시가 달린 부분에 피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걸이에 옷 걸듯이 그렇게 거는 거예요. 이마의 피부를, 근육을. 그래서 눈썹 자체가 이렇게 당겨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원리고, 이 엔도타인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뼈 자체에 구멍을 내서, 조그만 구멍을 내서 피부와 근육을 실로써 연결하는 보통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 방법, 스트링 방법이나 엔도타인 방법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
두 가지의 기호는 사실 원장님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엔도타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환자분들의 피부 두께 이런 거가 너무 얇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도 스트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도타인으로 걸어서 이제 피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아까 미간을 같이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미간 근육을 어떻게 하죠? 미간 근육 자체를 조금 잘라내서 좀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간이 쓰이는 걸 최대한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영구적인 효과나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또 영구적인 효과라기보다는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뭐냐? 이마의 그 피부와 근육을 들어서 이렇게 당겨서 엔도타인의 옷걸이처럼 건다, 이 개념은 이제 좀 이해가 됐을 텐데, 피부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만큼 이마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떼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아래쪽으로 처진 피부를 위쪽에다 거는데, 그럼 그만큼 그 윗부분은 주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가 남겠죠. 이마 거상술, 브로우 리프트를 할 때 두 가지를 저는 핵심 포인트로 잡는데요. 첫 번째는 이마의 길이. 이마의 길이가 너무나 깊은 분들은, 그러니까 큰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마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마의 길이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마의 탄성, 그러니까 이게 이마 축소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마 거상술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마의 넓이가 그렇게 넓진 않다. 대신에 눈썹 화수가 있고 잔주름이 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눈 자체가 좀 처져 보인다 느낌이 들 땐, 그럴 땐 이마 거상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가 넓은데 눈썹도 하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마를 당겨 올려야겠다라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마 거상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마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마 축소를 통해서 이마도 축소해주면서 브로우도 리프팅 시켜주는 수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마 거상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한번 들어서, 근육과 피부를 한번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당겨 올려서 고정을 시킨다. 옷걸이에 걸듯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기간 자체는 물론 원장님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뭐 논문마다도 약간의 차이는 디베이스는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눈썹도 쓰고 계속해서 이마 근육도 쓰고 하면서 또 처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히 유지되냐, 그런 개념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마의 잔주름과 미간의 주름, 그리고 눈썹의 처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혼합되는 형태인데요.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가끔씩 내가 실제적으로 눈썹이 처지고 이마에 주름이 져서 실제적으로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인데, 단순히 눈성형만 해서 오히려 눈이 더 사나 보이는 그런 경우를 저는 꽤 보거든요. 이마 거상술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눈썹을 거상시켜준다. 눈썹을 엘리베이션 시킨다. 눈썹을 올린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미간 근육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간 근육을 약간 잘라내서 좀 더 미간 근육이 덜 움직일 수 있게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피부를 당겨주니까 어떻죠? 피부의 잔주름이 좀 더 좋아진다, 개선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젊으신 분들 볼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름도 함께 개선이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콧잔등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주름은 결국 눈썹이 처지면서 내려오는 주름이거든요. 이 개선은 결국 뭐다? 이마 거상술, 브로우 리프트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자,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약간 불룩해 보이면서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 그쵸? 이게 뭐냐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떻죠? 이미 그림으로 봐도 짧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썹 자체가 하수가 된 거지 눈 자체를 뜨는 힘 자체가 처져 있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이마 거상술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눈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눈 수술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이마 거상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다? 내가 눈썹 하수인지 안검하수인지, 요거 두 개, 아까부터 제가 전 시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데 요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또 30대가 넘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보톡스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썹
호흡이 하수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잘 따져서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술이 뭔지, 내가 지금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수술을 혹은 시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 거상은 결국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눈썹을 올린다. 브로우 리프트. 그래서 영문명으로도 브로우 리프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를 거상하는 데 있어서 눈썹을 거상하지만 이제 이마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마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이제 이마 축소라는 수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마 축소라는 수술은 이마가 넓으신 분들에 한해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마 축소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마 축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절개를 모낭 쪽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흉터 자체가 조금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뻘겋게 흉터가 보일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인의 피부 성향에 따라서 훨씬 덜 보이거나 혹은 훨씬 덜 티가 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마 거상, 즉 브로우 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해서 이마 축소는 언제 필요한지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100이 가장 완벽한 성형의 목표라면 뭐라 그랬죠? 80에서 85로 목표를 해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